반갑습니다. 문제풀이 기술과 수학을 구분시키게 가르쳐드리는 강사, 수리논술 강사 백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얘기는 어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얘기야. 제목에서 인트로 화면에서 제가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시 체계 안에서 수리논술이 가지는 의미.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시작점, 어떤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이후의 대응, 그 이후에 우리들의 전략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 시작에서부터 좀 선입견, 편견, 잘못된 오해들이 너무 쌓이는 바람에 켜켜이 너무 많이 층층이 쌓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 좀 재화의 낭비들이 너무 심한 게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자, 선생님, 그거부터 바로 잡자. 사실, 강의 도중에도, 선생님, 시기마다, 시즌마다, 요즘이 또 시즌이긴 하죠. 중간고사 시즌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설명회 쭉 하면서 학부모님들 만나 뵈면서, 그러면서 늘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항상 좀 드리는, 좀 항상 좀 이렇게 제발 좀 이것만큼은 하고 좀 부탁드리고 좀 이렇게 각인시켜 드리고자 노력하는 모든 설명에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들이 이거예요. 저희가 드리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실 이거거든. 여기서부터 시작해. 대한민국 입시 체계 안에서 제발 논술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말 좀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접근하자. 오해에서부터 여기서 오해가 시작되면은 그 뒤에 아무것도 좀 제대로 전략이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선생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그래서 늘 하는 얘기인데 오늘 좀 그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서 사실 이걸 캐스트를 기획하게 된 또 다른 이유 중에 사실 그것 때문에 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최근에 동국대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이 선생님의 메시지를 뒷받침할 너무 재밌는 자료 하나가 떴길래 제가 또 이렇게 캐스트 제작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늘 드리는 좀 메시지고요. 우리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아 또는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고 싶은 수많은 자랑스러운 백이은 수리논술 수강생 여러분들아, 논술을 왜 하려고 하니? 왜 관심이 있니? 왜 뭔가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영상을 클릭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되돌이켜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논술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논술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이 영상을 켰냐고? 아니라고! 대한민국 다 똑같아요. 아니 내 교실에 인강도 마찬가지고 현강도 마찬가지죠. 자, 교실에 들어와서 선생님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그 어여쁜 우리 제자님들, 솔직히 논술 관심이 있어서 온 거 아니냐. 논술에 흥미를, 논술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내가 여기 소질이 있어서 온 거 그런 애 아무도 없어, 이씨. 자, 뭐야, 전부 다야. 학생부로 대학 못 갈 것 같아서 온 거야. 아이씨. 아유, 너무 막말이다. I'm sorry. I'm sorry. 자, 근데 있잖아. 좀 아프더라도 후벼 파자. 자, 이게 좀 그걸 받아들여야 좀 있는 그대로 팩트를 받아들여야 그 이후에 나의 대응 전략이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근간하여 세워질 수 있어. 아프더라도 직시할 것. 회피한다고 면피 안 된다. 제가 그런 꼰대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오늘도 꼰대 얘기네. 아유, 꼰대 나이 들어가지고. 자, 근데 선생님 좀 막말했어. 학생부로 대학 못 갈 것 같아서 보는 거야. 지금 나랑 공부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막말, 여러분들한테 자존심을 이렇게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이러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충분히 훌륭히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쫄고 겁먹고 한 수 접고 들어가지 말란 얘기야. 어차피 다 똑같단 얘기야.
오케이? 어차피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애들의 마음가짐은 다 거기서 거기. 고놈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 평균, 에버리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에서부터 일단 뭐지? 나만 이렇게 수학 못하는데 어차피 논술에 등 떠밀려서 나만 이렇게 왔나? 다른 애들은 수학 괴수들처럼 보이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가짐인 거 저도 이해해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주변에 있는 애들 다 막 정말 괴수 같아 보여. 그 선입견들. 근데 그거 깨자. 어차피 우리나라 입시는 이렇게 돼 있어. 그 이후의 이야기 뭐 나중에 기회 되면은 시리즈물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요 얘기만 하자. 큰 틀에서만 얘기하자. 왜? 오늘 딱 핵심이 되는 동국대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려고. 이게 결국은 모든 어떤 전략이나 대응법을 마련해 나가는 시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과기대 아주대보다 정시 라인 생각해 보세요. 홍익대, 동국대 당연히 좀 높아요.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졸업한 친구들을 내가 너무 디폴트로 깔아놓고 얘기하나? 자, 우리 고3 친구들, 졸업한 형 누나들, 논술로 붙은 형 누나들, 아는 지인들 있으면 한번 떠올려 봐봐. 혹시라도 과기대, 아주대 붙은 여기 학교들에 붙은 학생들, 여기 논술로 붙은 형 누나들, 또는 우리 졸업한 친구들인 경우에는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홍대, 동대 논술로 붙은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케이? 뭐 친구 중에 그런 사례가 없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선생님 얘기를 좀 폭력적으로 한번 들어봐, 얘들아. 자, 그 친구들 떠올려 봤니? 자, 누가 더 수학 잘하니?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동국대, 홍익대 논술로 붙은 친구들이 사실은 수학을 더 못해. 과기대, 아주대 논술로 붙은 애들이 수학을 더 잘해. 그게 뭔 소리예요? 과기대, 아주대가 정시 라인은 조금 더 낮은 것 같은데요. 동국대, 홍익대 라인보다 뭐 살짝 미묘하게나마 좀 차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여기 논술로 붙는 친구들이 수학을 더 못하는 게 현실이야. 그거 팩트야.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사례들을 떠올려 보세요. 왜 그러겠니? Why? Because, 자, 미기확 전범위를 시험 보는 친구들은요, 미기확 전범위를 시험 보는 대학들의 어떤 라인에서 마지노선이 동대, 홍대야. 그 밑에 라인으로 가서 과기대, 아주대 붙어서는 그 밑으로 가게 되면요, 미적만 봐요. 기하확통을 안 본다고.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떠니? 뭔가 새로운 걸 또 뭔가 내가 장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스테이지에서 내 전략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에 굉장히 매우 부담을 가지는 게 인지상정이지. 당연하게 나도 이해해. 그러다 보니까 과기대, 아주대는 뭔가 이렇게 부담이 없어. 미적만 보잖아. 대부분 이제 우리 미적을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택한 친구들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우리 기하를 수능에서 선택한 친구들, 확통을 수능에서 선택한 친구들은 역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 얘들아. 일단 디폴트는 선생님이 좀 메인 포션에 맞춰가지고 미적을 수능에서 선택한 친구들에 대해서 그 친구들의 관점에서 좀 먼저 얘기를 한 건 맞아. 그러면 여기가 제일 부담이 없는 학교인 거야. 자, 거꾸로 홍대, 동대는 뭐야? 기하 확통 나 완전 노베나 다름없는데 나 내신에서 살짝 그냥 한번 슥 본 거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는 미기확을 전범위를 시험 본다고? 헐, 내가 어떻게 미기확 전범위 시험 보는 학교들 중에 마지노선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뭐 어떤 뭐 본질 뭐 나는 사람의 어떤 성격 나는 그게 본성이라고 생각해. 뭐 난 충분히 해. 나도 그렇거든.
왠지 회피하고 싶어. 근데 있잖아. 아까도 얘기했다. 회피한다고 면피 안 된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더라. 뭐 이런 영화 대사도 있지. 내 영화 대사를 써놨어.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 나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애들이랑 경쟁하게 된다니까. 그 결국 거기 오는 애들도 기하학동 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나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막 부딪혀. 당당하게. 그래야 솔루션이 생겨. 그냥 회피하고, 눈 닫고, 귀 닫고, 뭐 이렇게, 뭐 회피. 그래봤자 결국 모서리 가가지고, 끄트머리 가가지고, 정말 다른데 갈 데 없는 그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야 마주하게 되면 잡아먹히게 돼 있어.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내가 만들어줄게. 자랑스러운 내 제자들아. 내가 당당하게 만들어줄게. 나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친구들이 모이게 되는 게 논술 시험장이라고. 이 전형의 의미라는 거야. 결국은 다 똑같은 애들이 모이게 돼 있어. 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애들이 안 믿지. 잘 안 믿지. 아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선생님? 그럴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쫄려요. 무서워요. 자, 그런데, 자, 이번에 동국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재밌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또 캐스트 기획해가지고 지금 촬영 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선생님도 뭐 논술 강사 지금 뭐 몇 년이냐?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나이 나올란다. 자, 하여튼 나 지금 대한민국 수리논술 생긴 이래로 난 계속 논술만 했거든. 자, 근데 있잖아. 이런 자료 처음 봤어. 무슨 말이냐면은, 논술 합격자들의 동국대학교 2,5학번 논술 합격자들의 수능 과목별 평균 등급. 논술 합격자의 수능 등급, 근데 과목별로. 이런 자료는 처음 봤다, 야. 아유. 근데 이걸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드렸던 얘기 뭐죠? 선생님이 아까 드렸던 얘기가 결국에 다 거기서 거기인 똑같은 애들이 모인다. 라는 게 좀 확실하게 뒷받침, 팩트 체크가 여러분들한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오케이. 자, 동국대 최저 얼마니? 아유, 왜 선생님 질문을 하고 그럴까? 죄송합니다. 건방지게 질문을 하고 그래. 자, 이하보. 자, 결국 동국대 논술 시험장에 모이는 그 친구들은요. 사실 어떤 친구들이 모이겠니? 동국대. 자, 수능 다다음 날에 시험 보는, 그 주 주말에 시험 보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동국대 논술 시험장에 들어오겠냐고. 자, 봐라. 9평을 봤어. 6월, 9월 그동안 쭉 뭔가 누적되어서 어떤 플럭추에이션을 관찰하면서 본 나의 수능 예상 지원선, 정시 지원선 예상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수시 지원을 6장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뭔가 동국대를 뭐 안전빵으로 이 플럭추에이션을 봤을 때, 수능 정시 점수에, 모의고사 점수의 플럭추에이션을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동국대 정도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하는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거보다는 잘 갈 것 같은데, 그럼 보험? 나 동국대 정시로 가기 힘들겠다. 그러면 상향? 여러 가지 이유로 동국대를 쓰겠죠. 오케이. 모든 대학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야, 얘들아. 근데 나 동국대를 이 자료 때문에 특히 예시로 대표 사례로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상향도, 적정도, 안정보험, 안전빵으로도 썼겠지, 동국대를. 걔 중에는 진짜 극상향으로 쓰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거야. 정시로 가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나 정말 우주상향으로 동국대 정도는 하나, 4대문 안에 대학은 한번 희망을 걸쳐보고 싶어. 그러지 않으면 후회 남을 것 같아. 해서 쓰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쓰겠지. 근데 있잖아. 수능이 끝나고, 수능, 목요일에 딱 봤어. 그래, 그 다음날. 그 수능을 끝낸 목요일 저녁에 어떤 느낌이니? 목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 자, 열심히 고민을 해야죠. 열심히
상의도 하고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실제 획득한 수능 점수를 가지고 매스컴에서 나오는 가채점 점수들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 점수면 내가 정시에서 동국대를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동국대 수시 논술 전형에 지원해놓고 나서도 안 올 거야. 정시에서 갈 수 있는데 뭐 굳이 논술로 가겠어. 그 친구들 논술 시험장에 안 들어온다고. 또는 가채점 결과를 보아하니 뭐야? 헐, 얘네 아까 내가 질문만 하고 대답을 안 했네. 얘네 최저 얼마라고? 2합 5입니다. 2합 5, 2개 합 5인데요. 2개 합 5가 안 됐다, 안 될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전이상실. 그러면 또 안 들어와. 결국 시험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은요, 최초 논술 전형에 원서 접수한 친구들의 많아야 3분의 1, 심하면 5분의 1까지로 줄어들 거야. 그게 팩트야. 한번 여러분들이 입시 결과를 찾아보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 결국 시험장에서는요, 자, 동국대 2합5가 안 될 것 같은 친구들 싹 다 나가리. 아우, 나가리 이런 말 안 좋은데, 얘들아. 뭔가 내가 수능을 망해도 안 들어오고, 수능을 잘 봤어. 그래서 동국대 정도는 갈 것 같아. 그래도 안 들어와. 결국 동국대 시험장에 모이는 애들 어떤 애들이니? 결국은 정시로는 동국대 못 갈 것 같은 애들이야. 동국대 논술 전형에 모인 애들은, 자, 선생님, 좀 아프더라도 정확하게 좀 팩트, 이 체크를 해야 나의 전략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논술 전형 시험장에 들어오는 친구들은요, 동국대 논술 전형 시험장에는 동국대 못 갈 것 같은, 정시에서 못 가는 애들만 모여 있어. 근데 2합5는 어떻게든 뭐 간신히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막 푹푹 뭐 아웃라이너라 그러지, 이상치, 뭔가 이상한 수치들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 사실은 대부분 여기에 모여 있어요, 가운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 생각하는 게 대부분 비슷해지고, 동국대 뭐 전기 뭐 어디 기계 뭐 어디에 뭐 모여 있는 학생들의 점수는요,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동조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그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지. 왜? 그나마 수학이 제일 등급이 좋아. 수리 논술 전형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은 1등급 괴수들이 막 모여있니? 여기 1등급은요, 10% 간신히 좀 넘기네. 자, 선생님은 여기에서 약대는 여기 다 들어갈 거고, 동국대 약대 합격자들은 여기 다 들어가겠지? 최초합, 추합 다 포함해서? 그러면 있잖아, 걔네들 빼고 여기 남은 포션을 전 학과에 흩뿌린다고 해봤자 어차피 동국대 논술 전형 합격자들 중에 1등급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 아니, 수학 1등급이 동국대 논술 시험장에 없다고! 이게 팩트라고. 자, 지금 요만큼 1등급인데 뭐 약대 제외하고요. 사실 굉장히 좀 적은 포션인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결국은 2등급, 3등급이 각각 40%씩입니다. 동국대 합격자야, 이게. 결국 2등급이 윗라인이라면 3등급이 아랫라인, 즉 반반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동국대 합격자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수학 2등급에서 3등급 왔다 갔다, 솔직히 3등급인 애들이 커트라인을 형성하겠지? 그러면 동국대 합격선을 보자고. 평균 말고 합격선을 보면 3등급이야. 수학 3등급이 동국대의 논술 합격선이라고. 자, 걔네들 뭐야? 수학만 제일 잘하는, 수학을 그나마 제일 잘하는 애들이 그런 거야. 이게 현실이야. 왜? 당연한 거 아니겠니? 역지사지. 나랑 똑같은 애들이 결국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시험장에 들어온다고. 그냥 그걸 팩트로 보여주는 자료라. 뭐 다른 과목들 당연히 처참하지. 여기 보시면요, 1등급, 2등급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여기 얇은 선 혹시 보이니? 이거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 여기 선 보시면은 9등급까지 있어. 합격자 현황이야.
합격자 데이터야. 솔직히 포기한 거지. 야, 영어는 어떠니? 1등급, 이게 몇 등급까지 있는 거니? 이게 6등급까지 합격자가 분포되어 있네요. 영어 6등급, 나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맞는지 납득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파이팅! 자, 그럴 수도 있지. 자, 탐구는 5, 6, 7, 8등급까지 있네. 그냥 수학 원툴로 대학 가는 애들이야. 간신히 수학 원툴 플러스 다른 거 하나 좀 조합, 조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셋 중에 간신히 자기가 3등급이나 2등급 받을 수 있는 거 하나 찾았겠지.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붙었겠지. 근데 대부분 애들은 그 2개 빼고는 다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지. 자,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중간중간에 생략한 얘기도 많은데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할 테니까 자, 선생님 메시지는 좀 확실하게 알아들었니? 대한민국 논술 전형은요. 논술의 괴수, 수학을 너무 진정으로 사랑해서 수학을 미친 듯이 잘해서 수학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재능을 발견해서 논술 전형에 지원하니? 미쳤니? 자, 대한민국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거 다 비슷비슷, 고기서 고기, 고놈이 고놈. 자, 그런 메커니즘을 잊지 말고 접근할 것. 자, 논술 전형의 합격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비슷한 애들이 모이는 그 시험장에서 자, 50대 1을 뚫으려고 하지 마. 비슷한 애들의 점수는 다 또이 거기서 거기 비슷하게 돼 있어. 거기서 5점 더 맞자.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 준비 안 했을 때 받아올 수 있는 비슷한 애들의 그 점수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꾸준히 하면서 5점 더, 10점 더 맞으면 되는 거야. 그게 합격의 메커니즘입니다. 선생님이 그거 못 해주겠냐? 야, 5점 내가 니들 똑같은 애들 안에서 비슷한 경험, 학습의 히스토리도 갖고 뭔가 살아온 어떤 루트, 뭔가 공부해온 어떤 그런 게 다 비슷한 애들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5점 더 올려주지 못하면 야 이씨 그러면 내 이씨 은퇴해야지. 나 그 정도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